안녕하십니까 현지학 여러분.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일회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일회고사 대비문항 설명 동영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문항의 개수는 총 15가지 문항인데요. 이 문항에 있는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찬찬히 하나씩 우리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우개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지우개의 구성 요소 5가지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개입니다. 계란,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계란,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얘기하는데 이때 지우개란 지구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우개의 구성 요소는 총 5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 지우개 구성 요소 5가지가 어디 나와 있냐면 교과서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에 보면 지우개의 구성 요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듯이 지권, 외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우개에 대한 첫 번째 문제의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광물과 조항광물, 지각을 이루고 있는 8대 구성 원소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교과서 41쪽입니다. 교과서 41쪽에 지권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물이란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이 광물 중에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때 광물의 종류는 약 20여 종,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약 20여 종 되는데 이 20여 종이 되는 광물의 이름을 바로 조항광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광물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냐면 약 4천여 종이 있습니다. 4천여 종 중에 약 20여 종만이 암석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광물이다 이겁니다. 이 광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조암광물이다. 조암광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인데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8대 구성 원소가 있습니다.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개의 구성 원소가 있는데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때 산소가 약 46.6%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각의 8대 구성 원소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44페이지에 광물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물은요 여러가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광물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44쪽과 45쪽에 보게 되면 광물의 성질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얘기하자면 첫 번째 결정형, 그 다음에 색과 좋은 색, 그 다음에 쪼개짐과 깨짐, 그 다음에 굳기, 그 다음에 염삼과의 반응, 그 다음에 자석의 성질. 이렇게 광물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석영과 방해석의 결정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결정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정형이란 광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독특한 겉모양을 얘기하고요. 석영 같은 경우에는 육각 기둥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마른 목공을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흑음모가 나옵니다.
흑음모. 흑음모의 모양은 바로 육각판 모양입니다. 육각판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 교과서 44페이지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교과서 48페이지 암석의 종류는 다양해에서 우리가 화성암과 태정암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화성암과 태정암의 생성 과정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화성암이란 바로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얘기하는 거고, 태정암이란 태정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화성암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성암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내부에서 굳어진 암석을 바로 심성암. 그 다음에 지표 밖에서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심성암은요, 결정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결정의 크기가 작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저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태저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암, 사암, 쉐일, 석회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고, 태저암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화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층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화석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바로 화석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층리가 있죠. 이 층리는요, 종류나 크기가 다른 태정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서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무늬, 그게 바로 층리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교과서 64쪽에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사 방법을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 시추.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 조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첫 번째, 지진파 연구.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고압 실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송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조사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지진파 연구입니다. 지진파 연구. 이 지진파 연구의 특성이 뭐냐면요, 지진파는요, 물질마다 진행 방향과 전파 속도가 다르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게 바로 지진파 연구고요. 이 지진파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